자, 마플 꺼내시고. 숙제가 뭐였냐면 원의 방정식 유형 4번부터 12번까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숙제죠? 잘 들으세요. 오늘부터 수업 방식에 약간의 변경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냐면 나는 첫 시간에 들어와서 무조건 진도만 진행을 할 겁니다. 진도라 하면 개념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하고 그 단원에 맞는 문제풀이 유형들 설명을 한 문제 한 문제씩 전부 다 진행을 할 거고, 숙제도 이제 2명의 선생님이 내는 게 아니라 나만 낸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주교재를 마플 시너지로 가져갈 거고, 부교재 같은 경우를 뭐 마더텅으로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내 시간에는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어. 결국에 진도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 설명하면 개념 잘 필기 하시면 되고, 유형 설명하면 유형 잘 필기 하시면 크게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기쌤 시간에 뭘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숙제에 대한 점검을 진행을 한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질문 받으면 칠판에 다 적어놓고 하나씩 풀어줬잖아. 그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건데, 요 양식 있어요. 중기쌤이 이따 들고 오실 겁니다. 중기쌤도 설명을 하실 텐데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요 수업 날짜에는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는 날짜가 적혀 있어. 그래서 오늘 날짜에 맞는 칸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 과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칸이 두 줄로 나눠 있는데 한 줄은 마플이고 한 줄은 마더텅이야. 그래서 맨 첫 번째 칸에는 뭘 적냐면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왔을 때 틀렸던 문제들을 다 적으시면 되고요. 오케이? 이해했어? 숙제를 해왔을 때 틀렸던 문제 다 적으시면 되고, 고친 건 빼는 거야. 틀렸던 문제 다 적으시면 되고, 여기 적혀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번씩 터치해본다. 손을 대본다라는 거예요. 손을 대보시고 그래도 안 풀리는 문제들을 여기다가 다시 번호를 적으시면 되고, 그 문제들은 중기쌤한테 가서 질문을 하시면 돼. 알겠어? 그러면 중기쌤이 풀어주실 거야. 개별적으로 노트에다가 풀어주실 건데, 그러면 그렇게 풀이를 듣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다시 풀어보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풀리면 오케이고, 만약에 그래도 안 풀린다, 설명을 한번 들었음에도 혼자 풀려니까 안 풀린다 하는 문제는 여기 파이널 오답이라고 있어요. 파이널 오답에다가 적으신 다음에 그 파이널 오답에 적힌 문제들은 요렇게 양식이 또 있어요. 여기다가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 풀이를 적으시면 돼. 위에 교재랑 문제 번호 칸이 있는데 맞춰서 적으시고 그 문제에 대한 풀이를 적으시면 되는데, 서술형처럼 적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연습장처럼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베스트는 뭐냐면 내가 칠판에 풀어주는 것처럼이 베스트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 칠판에 풀어주는 것처럼이 베스트야. 서술형처럼 구구절절 적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칠판에 설명하는 것처럼 적으면 베스트. 지저분하게 여기저기 뭐 2 곱하기 3 이런 거 써놓지 마시고 식만 쭉쭉쭉쭉쭉 쓰시는 게 베스트다. 알겠어? 그래서 오답 노트보다는 덜 거창한 느낌으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했어? 이따 중기쌤이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실 거다. 그래서 이거를 왜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 하는지. 진도 나가기 전에 한번 쭉 설명을 하고 갑시다. 원래 숙제라고 하면 과정이 어떻게 되나? 맨 처음에 뭐해? 풀어. 다음에 뭐해? 채점해. 그 다음에 뭐예요? 오답 다시를 좀 디테일하게 말해볼까? 재풀이. 다음에 뭐해? 오, 그렇지. 또 채점해야지.
여기까지 했는데도 이제 모르는 문제들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엔 이제 뭐 해야 돼? 그 다음에가 이제 오답 정리가 들어가시면 되는데, 뭐 오답 정리에도 여러 가지 스텝이 있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를 해설지를 한번 본 다음에 스스로 한번 풀어본다. 그래도 안 풀리면 별표 쳐서 가져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맞아? 원래 이렇게까지 하고 학원에 와서 질문을 해야 돼. 그래야 효과가 있어. 본인이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연구를 해본 다음에 질문을 하고 해설을 들을 때랑 그냥 맨 땅에 헤딩하면서 해설을 들을 때는 집중력의 차이와 이해력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해. 오케이? 이거는 뭐 누가 한 말이 아니라 공부를 해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해서 학원에 와야 되는데 보통 다 어디까지 해서 숙제 제출해? 채점, 첫 번째 채점까지 딱 한 다음에 사진 찍어서 낸단 말이야. 그러면 학원에 와서 채점해서 바로 질문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얘기인데 이러면 소용이 없지. 그지? 그 다음에 그러면 해설을 해줄 거 아니야. 그지? 학원에 와서 질문을 했어. 다 풀어드리죠. 해설을 한 다음에는 순서가 어떻게 돼? 해설할 때는 질문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해설해주겠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본인이 스스로 한번 다시 무조건 풀어봐야 돼. 왜냐면 여기까지만 했을 때는 이걸 누가 푼 거야? 내가 푼 거야. 내가 푼 거야. 나는 당연히 잘 풀어. 잘하니까. 그지? 나는 질문에 대한 문제를 당연히 잘 풀지. 그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조건 해봐야 돼요. 여기까지 하면 내가 푼 거야. 내가. 그니까 너네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칠판에다가 수학 문제 풀어주면 뭐라 그래? 아, 쉽네? 이런단 말이야. 그 이유가 왜? 내가 푸니까 당연히 쉽지. 본인이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공부를 하실 때 결여된 부분이 어디냐면 오답을 다시 풀고 다시 채점하고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는 시간과 모르는 문제를 질문을 했을 때 해설을 듣고 스스로 푸는 부분이 결여가 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냐면 수업 시간에 포함을 시키겠다 라는 거죠. 아시겠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걸 수업 시간에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거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미 이렇게 하고 있었던 사람은 성적이 쭉쭉쭉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어? 그러면 수업 방식을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진도가 늦게 나가요는? 그걸 상관없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앞 시간은 진도만 나가는 거야. 나는 진도만 하는 사람이야. 그지? 여러분들 숙제 여하에 상관없이 무조건 진도만 진행하는 거니까 진도가 느리게 나간다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제일 큰 문제점은 뭐야?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차이가 발생한다 이거죠. 차이. 오케이? 우리 지금 여기에 몇 명 있어? 6명 있고 원래는 7명 있죠. 그죠? 오늘 여행 갔는데 7명끼리 다 수준이 다르단 말이야. 미세하게 뭐 1점씩이라도 아니면은 크게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잘하는 사람들 혹은 그 중에서 실력이 조금 나은 사람들은 질문이 별로 없을 수 있잖아. 그지? 정확한 스텝을 밟았음에도 질문이 없을 수 있으니까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를 당연히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못하는 사람은 끌어올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조금 빨리 끝난 사람들한테는 추가적인 학습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추가적인 학습을 뭘로 가져갈 거냐면 보통은 마더텅이 될 거예요. 알겠어? 여러분들 아마 마플만 질문하기에도 벅찰 텐데 그러는 와중에도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질문이 해결이 된 사람들은 그 간극을 조금 더 벌려주기 위해서 추가적인 학습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누구도 손해보는 느낌이 나지 않도록, 하지만 공부되는 느낌은 팍팍 나도록 수업을 구성을 해봤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그럼에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사실상 처음 시도해보는 거야. 처음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막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불만사항이 막 발생할 수 있단 말이야. 힘들어요 이딴 거는 아니야. 말하지 마.
힘든 건 원래 다 힘든 거예요. 공부는 원래 힘든 거니까. 그런 거 말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거나 개선할 점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눈에 띄게 보인다면 그거는 언제든지 가감 없이 나나 중기쌤한테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라는 거죠.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늘도 졸려? 안 졸려? 졸리지? 아니야? 그래? 딱 졸린 표정인데. 아니야. 너 졸린 표정 있는 거 모르지? 모르지? 수업 때 거울 안 보니까. 지금은 안 졸리지. 이제 잠 깼으니까. 점점 졸리면 이렇게 돼. 이렇게. 있어. 아무튼. 이해하셨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건지? 그래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준기쌤이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실 거고, 실질적으로 진행하시는 분도 준기쌤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나는 진도 진행하고 숙제 내주는 사람이다. 아시겠죠? 내 역할은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은 숙제가 내 숙제밖에 없으니까 나한테만 숙제해서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트, 지금 노트 뭐뭐 있어? 수학 시간에 쓰는 노트 뭐뭐 있냐? 개념 노트랑 프리 노트 있어? 당신도? 당신 두 개 있어? 뭐뭐 있어? 개념 노트랑 푸는 노트? 아, 물어보는 거야. 하나야? 민선. 무슨 노트? 개념 노트? 개념 노트만 있어? 무조건 연습장을 한 권씩 구매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연습장이 제일 좋다. 알겠어? 연습장, 빈 공책, 줄도 없는 빈 공책이 수학 문제를 풀기 제일 좋아요. 물론 제일 좋은 건 모는 종이긴 한데 모는 노트는 비싸니까 그냥 빈 공책을 준비를 해오시면 되겠다. 그거 뭐야? 줘봐. 어떻게 생겼어? 가운데 줄 그어 있어? 네. 가운데 줄 그어져 있는 것도 좋아요. 아시겠죠? 가운데 줄 그어져 있는 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없는 무지, 빈 노트 한 권씩 가지고 다니셔야 돼. 알겠지? 권장사항이 아니라 강제사항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준기쌤한테 숙제 질문하실 때 반드시 그 노트 같이 들고 나가서 준기쌤이 거기다 풀이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이면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풀어서 거기다가 그거 가져가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넉넉히 준비해놨다. 아시겠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도를 나간다. 원해방정식 개념은 다 했고요. 그죠? 유형만 좀 남았죠? 뭐 어디 갔다? 너 보강 언제 할 거야? 내일? 몇 시에? 가장 빠른 시간? 한 새벽 5시도 괜찮아 그러면? 너무 빠르니? 아침 9시 정도? 안 돼. 내가 없거든. 10시로 하자. 10시에 와. 여기로 와. 알겠지? 야, 지난 시간 어디까지 했다고? 12번까지 했구나. 13번부터 하면 되죠. 유형 설명 쭈루룩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첫 번째로 해보고, 뭐 문제풀이, 그러니까 숙제 검사에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된다라고 하면 수업을 2시간, 2시간 말고 1시간 반, 2시간 반 요렇게 쪼갤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추후에 공지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왜? 왜? 약간의 운동을 또 운동했어? 또 운동했어? 이게 운동 때문에 수업 시간에 졸면 그건 운동선수야. 학생이 아니고. 알겠지? 명심해야 돼. 응? 알겠어?
자, 381번. 두 원이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할 때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두 원이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고 두 점에서 만나야 선분이 생기겠지. 그지?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할 건데요. 그죠? 요만큼의 길이를 구하래.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원의 방정식이 지금 무슨 형으로 나와 있어? 일반형으로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쓸모가 있어 없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럼 뭘로 고쳐야 돼? 표준형으로 고치셔야 된다. 첫 번째 원방을 표준형으로 고치시면 숙제 열심히 하셨으면 이 정도 이제 할 수 있죠?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원방은 계산 4분의 13?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 그러면 이제 뭐 왼쪽에 있는 원의 방정식의 중심을 마이너스 1,1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7인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애도 보시면 2,2분의 5가 중심이고요. 반지름은 2분의 루트 13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이거 가지고 공통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 선분 PQ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니?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서 생기는 요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봐봐. 왼쪽에 있는 원의 중심에서 P까지 이거 길이 얼마야? 루트 7이지. 왜 루트 7이야? 반지름이랑 똑같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중심에서 PQ에 내린 수선의 길이 구할 수 있나? 구할 수 있나? 라고 하시면 구하면 좋을 것 같잖아. 그지? 이거 알면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원하는 PQ 길이의 절반만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구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P랑 Q를 지나는 직선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해? P랑 Q를 지나는 직선은 뭐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구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구해? 어떻게? 빼시면 된다 그랬죠? 일반형끼리 빼시면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괜히 일반형을 준 게 아니야. 첫 번째 원의 일반형에서 두 번째 원의 일반형을 빼세요. 그러면 0에서 0을 뺀 거니까 결과론 당연히 0이 나오지. 그지? 이해돼 여기까지? 첫 번째 원의 일반형에서 두 번째 원의 일반형을 그냥 냈다 빼면 결과로 뭐가 나와? 6x 플러스 3y 마이너스 12는 0. 뭐야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좀 쓰기 좋게 양변을 전부 다 3으로 약분을 하시면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 하고 나오지. 그지? 이렇게 튀어나온 원의 방정식 일반형에서 일반형을 그냥 빼기만 했을 뿐인데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튀어나왔단 말이야. 그지? 얘가 의미하는 게 누구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맞아? 맞아? 그러면 이것까지는 구했어. 뭘 구하고 싶었던 거였어? 이거. 마이너스 1,1에서 PQ에 그은 수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였잖아. 그지? 어떻게 구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쓰시면 되죠? 맞아? 마이너스 1,1에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까지의 거리. 그지? D는 분모 얼마야? 루트 5. 분자는 절대값 마이너스 1,1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그지?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4
정리하시면 이거 얼마야? 5네. 루트 5네요. 루트 5. 그죠? 이해되냐? 그럼 여기가 루트 5니까 이만큼은 얼마야? 루트 2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PQ의 길이는 얼마야? 루트 2다 하시면 되겠죠. 2루트 2다. 2배 하니까. 그죠? 필기하세요. 다 됐어? 자, 387번.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이랑 직선 4x 플러스 3y 플러스 5는 0이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날 때 현 A, B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원이랑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원이랑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한 점을 A라고 한 점을 B라고 한대요. 그죠? 현 A, B. 얘가 현이 되는 거지. 그지? 현이 뭐야? 원 위에 있는 둘레에 두 점을 이은 선분을 현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 현의 성질을 정확하게 알면 좋긴 한데 잘 봐. 여기서 원의 방정식 일반형으로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럼 쓸모 있어 없어? 없어요. 표준형으로 간다. 요렇게. 그죠? 그러면 이 원은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다.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3이 되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A부터 B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되잖아. 그지? 이걸 정확하게 하면 잘 봐.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내린 수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현을 2등분을 해요. 그지? 맞아?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 그은 수선은 현을 2등분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중심에서부터 현의 양 끝점 중에 한 점까지 이만큼 거리 얼마야? 3이지. 그지? 그러면 내가 이 수선의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AB 길이의 절반만큼을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피타고라스로 구하는 거니까 이만큼을 구해서 2배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2, 마이너스 1에서 얘까지 거리는 어떻게 구해? 당연히 구할 수 있지. 그지? 2, 마이너스 1에서 4x 플러스 3y 플러스 5까지 거리 구하시면 되잖아. 맞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하시면 되는 거죠. D는 분모 얼마야? 5분의 2,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자, 절대값 8, 마이너스 3, 플러스 5 하시면 5분의 절대값 10이지. 절대값 10은 그냥 10이니까 2라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만큼 수선의 길이가 2가 됐으니까 AB 길이의 절반만큼은 얼마야? 루트 5죠? 맞아? 그러면 AB의 길이는 얼마야? 2 루트 5다. 되셨나? 도현아,
개념 노트 한 번만 줘봐. 응. 개념 노트 좀 다른 거랑 같이 있어서. 그럼 그걸 개념 노트라고 불러야 될까? 쓰레기 노트라고 불러야 될까? 네, 근데 저번 거 뜯어서 보내라 이러고. 뜯어서 봤다고? 또 이상한 애가 학원에 들어왔어. 지호야 개념 노트 줘. 뭐? 개념을 풀이랑 같이 뭔 풀이가 있어? 네가 푼 거? 전에 옛날에 개념 아직 나갈 게 남았네요. 그죠? 그러면 개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노트 꺼내시고. 지금이라도 구분을 해서 다녀. 알겠어? 정확히 수학 개념만 쓰는 노트. 그리고 연습장 이렇게. 알겠어? 모든 노트를 전부 다 쓰레기 노트, 짬통 노트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구분을 해서 다니세요. 아시겠어? 또 졸려? 알았어. 자, 개념 설명 가겠습니다. 뭐냐면 원의 접선이다. 접선이 뭐죠? 그럼 접한다는 뭔 뜻이야? 접한다를 항상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기억을 하거나 설명을 하면 매우 부족해. 봐봐. 왜 접하는 거야? 절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접한다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알고 있거나 설명하면 안 돼요. 접한다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접한다라고 하는 거야. 어떤 걸? 언제를 접한다라고 하는 거냐면 곡선과 곡선 또는 곡선과 직선이 외부에서 다 있을 때 때를 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 외부에서도 뺍시다. 이거 좀 헷갈릴 요소가 있으니까 곡선이나 직선이 다 있을 때를 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통하는 관계는 안 돼. 살짝 다 있어야 접한다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접선은 뭐냐면 접하는 직선을 접선이라고 부르겠죠. 그죠? 그러면 원의 접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애들을 원의 접선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가 원이면 요 직선의 역할이 접선이 되는 거고요. 알겠어? 그러면 원이랑 접선이랑 접한다라는 건 살짝 닿아 있을 때, 한 점에서 닿아 있을 때를 접한다라고 하니까 이 만나고 있는 한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 점의 이름은 뭐야? 접점이죠. 접점. 한 점에서 만나고 있을 때 그 점을 갖다가 접점이라고 사용을 한다. 알겠어? 접선이나 접한다나 접점이나 전부 다 너무 자주 사용되는 용어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알겠어?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 싶은 애가 뭐냐면 이 개념에서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접선이라고 하면 역시나 직선이니까 그때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죠. 알겠어? 그때 접하는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경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총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울기가 m으로 정해졌다.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이 이렇게 있고 이 원에다가 접하는 직선을 그릴 거야. 그려야 돼. 그려야 되는데 그 직선이 기울기가 정해져 있어. 오케이? 이 원에 접하는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그 직선은 기울기만 이미 정해져 있어. 오케이? 기울기만 정해져 있어. 어느 정도냐면 한 요 정도의 기울기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몇 개 그릴 수 있어? 2개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 정도로 하나, 이 정도로 2개 그릴 수 있어요. 둘은 기울기가 같으니까 당연히 평행하겠지, 그지? 그러면 요 2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구하고 싶은 게 뭐라 그랬어? 직선의 방정식을 결국에 구하고 싶은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출발해야 되냐면 결국에 직선의 방정식, 즉 1차 함수의 형태를 잡아놓고 출발을 해야 돼. 왜냐면 구하고 싶은 게 이거니까. 지금 여기서 m은 알고 있어. 그지? 모르는 문자는 누구야? k를 모르니까 k를 구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문제에서 기울기는 정해줬으니까 얘는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인데 얘를 몰라. 그러니까 얘만 구하면 정답이 완성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어떻게 구해? 뭘 쓰면 k 값이 구해질 것 같아요? 접점? 접점은 결국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구할 수 있는 거지. 뭘 쓰면 될 것 같아? 접선은 있잖아.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최종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원의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있지. 맞아? 얘가 누구랑 똑같아야 돼? 반지름이랑 똑같아야 돼. 그지? 그래야 접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원의 중심부터 이 접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똑같아야 접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 뭘 해야 되냐면 최종적으로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다라고 하는 식을 세우시면 K값이 구해진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방정식을 해결했을 때 K값이 몇 개가 튀어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돼요. 왜? 직선이 2개니까. 그지? 식을 하나만 세웠는데 그림으로 봤을 때 직선이 2개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K가 2개 나와야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이해돼? 어떤 상황인지 이해돼? 머릿속에 상황을 그리셔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원 밖의 한정. 무슨 얘기냐면 역시나 원이 있는데 요 원에 접하는 직선을 그릴 건데 그 직선은 조건이 뭐냐면 원 밖에 있는 한 점을 지나줘야 돼.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원에 접하도록 직선을 구하고 그려야 돼요. 몇 개 그릴 수 있나? 2개 그릴 수 있죠.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맞아?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 얘는 어떻게 구해? 결국에 구하고 싶은 게 뭐라 그랬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기울기랑, 그죠?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을 알아야 돼. 혹은 y절편을 알아야 돼. 그지? 근데 우리 지금 기울기 알아 몰라? 몰라. 그럼 기울기 구하면 되는 거네. 왜냐하면 그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은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식을 어떻게 세우시면 되냐면 기울기는 모르는데 지나는 한 점은 알아.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잡으면 되지. 그지? 여기서 알고 있는 애가 누구랑 누구야? A랑 B를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M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지? 역시나 뭘로 구하면 돼?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다로 결국에 구하시면 돼요. 이해돼? 얘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야? 원의 중심부터 접하는 점까지.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랑 반지름이랑 똑같아야지. 그때 나오는 M값을 정답으로 쓰시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여기서 M은 또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 나와야지 얘도. 식을 하나로 세웠는데 그림에서 보니까 두 개니까 m값이 두 개가 나와야 돼. 뭔 말인지 이해돼?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지금 m을 구하고 싶은 거고 a랑 b는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m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선가 방정식을 하나를 만들어 와야 되는데 그게 결국에 d는 r. 이해돼? 세 번째 마지막 상황이야. 원 위의 한정.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원이 있어. 여기다가 접선을 그릴 건데 그 접선이 반드시 어딜 지나야 되냐면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반드시 지나야 돼. 그러면 이 점을 원 위에 있는 요 점을 지나면서 원에 접하는 거 몇 개 그릴 수 있어? 원 위에 있는 요 점을 지나면서 이 원에 접하는 직선 몇 개 그릴 수 있어? 한 개밖에 못 그려요. 이렇게. 이해돼? 이해돼? 얘는 구하는 방법이 좀 독특하긴 한데 세 개 중에 제일 쉬워. 기억만 잘 해 놓으시면 돼요. 잘 봐. 이걸 a, b라고 하지 말고 x1, y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요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볼게. 오케이? 이 제곱이란 표현을 왜 쓰냐면 똑같은 걸 두 번 곱했는데 두 번 쓰기 싫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귀찮음을 무릅쓰고 제곱을 안 쓰겠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R제곱은 제곱 써도 상관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돼? 제곱이라는 애는 똑같은 걸 두 번 곱한 게 생략이 되어 있는 애가 제곱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중에서 두 개가 똑같은 게 있으니까 똑같은 것 중에 하나씩에다가 X좌표랑 Y좌표를 대입을 하시면 돼. X자리엔 X좌표를 넣고 Y자리에는 Y좌표를 넣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제곱이니까 똑같은 게 두 번 곱해져 있어. 그지? 제곱을 안 쓰면 똑같은 게 두 번 나와야 돼.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에다가 X에는 원 위에 있는 점에 X좌표를 넣으시고 Y에는 원 위에 있는 점에 Y좌표를 넣으시면 된다고. 알겠어? 그럼 봐봐. 식이 어떻게 돼? x1-a, x-a y1-b, y-b는 r제곱. 됐어? 그럼 봐봐. 얘는 상수야. 그지? 맞아? 얘도 상수야.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야. 결국에는 문자가 x1차 하나, y1차 하나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니? 세 개의 상황이 전부 다 이해가 되셔야 되고 뭘 구하라는 건지 어떻게 구하라는 건지를 잘 아셔야 돼. 결국에 원의 방정식 문제는 접선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 아시겠어? 그래서 반드시 접선을 구할 줄 아셔야 된다. 여기까지 필기하시죠. 또 졸려? 자, 이어서 가시죠.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무슨 얘기냐면 원이랑 직선이랑 어떻게 그려질 수 있나.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을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릴 수 있나? 그러니까 직선은 아무렇게나 그려도 되는데 그렇게 그려진 직선과 이 원이랑 위치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릴 수 있어? 뭐
어떻게 쓸 수 있어? 첫 번째는 요렇게. 이거 이름 뭐라 그러나?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그래요. 그죠? 하나는 뭐냐면 아까 했던 거 접한다. 다른 하나는 안 만난다. 요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각각의 상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그림을 그리면 알 수 있어. 그지? 근데 사람의 손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안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두 점에서 만나는지를 그림으로 알아보는 건 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원의 방정식, 실제 식과 직선의 방정식 두 개의 식이 있을 때 이 식만 보고서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식만 보고도 셋 중에 어떤 그림인지를 알아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방법이 뭘까? 판별식? 그 방법이 뭘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원의 반지름과 이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비교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알겠어? 그러면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랑 D랑 비교했을 때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 반지름이 더 커요. 그죠? 두 번째는 그럼 반지름이랑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중에서 어때? 비교해 보시면 같아요. 그죠? 얘는 누가 더 크면 돼? D가 더 크시면 되죠.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어떤 원이랑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둘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알아보고 싶어. 그럼 뭘 비교하라고?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그 원의 반지름이랑 비교를 해보면 무조건 셋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 위치관계가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이해돼? 또 다른 버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잘 봐. 원의 방정식이 있고요.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 뭐 문자 덜 쓰려고 요렇게. 둘이 이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알아보고 싶어. 오케이? 어떻게 알아봐? 이거 말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어떤 두 개의 함수나 두 개의 도형 혹은 함수와 도형끼리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만나면 어디서 만나는지를 알아보시려면 뭘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두 개의 도형 혹은 함수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알아보려면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이야? 연립방정식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맞아? 맞아?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해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가 될 것이고, 그죠? 해는 뭐가 돼? 교점의 x좌표가 되면 되는 거지.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원래는 연립이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거 위에 거 몇 차야? 몇 차야 이거? 몇 차야? 2차. 밑에 건 1차죠? 그지? 2차식이랑 1차식 연립방정식 어떻게 풀어? 1차를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2차식에다가 대입해서 푸는 거지. 그지? 이해돼? 맞아? 그러면 뭐가 나와? 그러니까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여기다가 넣었어. 정리를 했어. 쭉 전개를 해가지고.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나와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죠. 맞아? 여기 y 대신에 mx 플러스 n을 갖다가 집어넣고 전개해서 정리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 그지?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뭐라 그랬어? 요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니까 여기다가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크면 교점이 몇 개야? 2개지? 판별식을 써봤는데 판별식의 결과가 0이면 교점이 1개인 거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겠지. 이해돼?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점을 구하고 싶으면, 이 점을 구하고 싶으면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하지만 단순하게 그냥 만난다 안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를 판단하고 싶으면 얘가 훨씬 더 빠르고 좋은 방법이다. 아시겠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원의 지름과 원의 반지름이랑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비교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실제로 연립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로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 방법은 어쨌든 계산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요. 교점의 좌표가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굳이 쓰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추. 추천하는 방법은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하는 방법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알겠어? 여기까지 필기 하시죠. 이거 하시면 끝이에요, 필기는. 자, 다 쓰셨죠? 문제풀이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398번 점 A 3,5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의 접점을 P라 할 때 선분 AP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그죠? 일단 원의 방정식 표준형으로 좀 고쳐주시고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원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죠? 중심이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원 밖에 있는 한 점 3,5에서 접선을 긋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고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지. 이해돼? 그래서 이 점을 P라고 하는 거죠. 밑에가 P여도 되는데 어차피 원의 접선의 성질에 의해서 AP의 길이는 둘 다 똑같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인데 어떻게 구해? P의 좌표를 구하면 돼? 그러면 당연히 되죠. 그죠? 실제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접선 아까 배웠으니까. 근데 이 문제는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걸 사용해야 되냐면 원의 중심부터 이 접점인 P까지를 그으면 여기가 무조건 수직이지. 그지? 이해돼? 그 다음에 A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구할 수 있죠. 얼마야? 5네 5. 맞아? 이만큼은 얼마야? 중심부터 P까지는 거리가 얼마야? 얘부터 얘까지는 얼마야? 반지름이니까 루트 5지. 맞아? 그러면 피타고라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2루트 5가 되는 거죠. 요렇게 풀라고 만들어 놓은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404번. 그림같이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그릴 때 두 접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랍니다. 그죠? A부터 B까지 요만큼의 길이를 구하면 되지.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해? 음료수 왜 이렇게 화려하게 흔드는 거야? 원래 가라앉을 이거 어떻게 구해요? A부터 B까지 거리는? 이 원의 작은 원의 중심부터 A까지 길이 얼마야? 1이죠. 반지름이니까. 그지? 이 큰 원의 중심부터 B까지의 거리 얼마야? 2죠. 반지름이니까. 그럼 여기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겠지. 그지? 이해돼? 얘를 무슨 문제라고 부르냐면 공통현 문제라고 불러요. 알겠어? 공통현 혹은 공통접선 문제라고 부르는데 공통접선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짧은 쪽의 원의 중심에서 큰 원의 반지름까지 수선을 요렇게 긋습니다. 그럼 이 길이가 얼마야? 1이지. 이해돼? 왜냐면 이만큼이 1이니까 수직으로 그었으면 그대로 여기도 1이지. 이만큼은 얼마야 그러면? 1이지. 여기 이만큼은 얼마야? 0,0부터 4,0까지니까 4지. 그럼 이만큼 얼마인데? 루트 15네? 그럼 여기도 루트 15가 되는 거지. 이해돼? 요렇게 푸시면 된다. 항상 짧은 쪽에서 긴 쪽에다가 수선을 긋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406번. 직선과 원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양수 K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직선과 원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알아보려면 제일 좋은 게 뭐라 그랬어?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원의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려면 대소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D부터 구해보겠습니다. D는 뭘 뜻하는 거였어?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부르는 거였지. 그지?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8,2. 그러니까 8,2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겠다라는 거죠. 자, 분모 얼마? 루트 5분. 분자 얼마? 8 넣고 2 넣으시면 5네요. 5. 그러면 루트 5지. 그러면 얘가 반지름이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지? 반지름 얼마인데? 루트 K죠? 그럼 K가 얼마야? 5네.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다. 됐어? 다음에 418번. 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랑 직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가 두 점에서 만날 때 정수 k의 값 개수를 구하래요. 그죠? 원이랑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대. 그지? 맞아? 그러면 결국에 해봐야 되는 게 또 뭐냐면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그 원의 반지름이랑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직선이랑 원이랑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그림은 반지름이 커, 거리가 커? 뭐가 더 커? 반지름이랑 거리 중에 누가 더 커요? 반지름이 더 커야 두 점에서 만나는 그림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D를 먼저 구하시고요. 얘 중심이 0,0이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써야 되니까 요거 1차 함수 형태를 1차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고쳐야 되죠. 그죠? 싹 다 좌변으로 넘기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이다. 자, 그러면 D를 구하시면 분모 얼마야? 루트 10분의 분자는
절대값 마이너스 k 이렇게 오시면 되네요. 그죠? 얘랑 누구랑 비교할 거냐면 원의 반지름 루트 10이랑 비교할 건데 반지름이 더 커야 돼. 맞아? 네. 그러면 이제 요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지. 양변의 분모의 루트 10 곱해주시면 양수니까 부등호의 방향 안 바뀌고요. 요렇게 나온다. 됐어? 좌변 전체에 절대값이 끼워있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 어떻게 풀어 이거? 넘겨서? 뿔마? 풀고 어떻게 풀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절대값이 상수보다 작다의 형태잖아. 그지? 절대값이 상수보다 작다의 형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로 오시면 되죠. 절대값을 푼 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사이다 라고 오시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마이너스 k까지 해결해 줘야 되지. 마이너스 곱하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도 이렇게 보입니다. 됐어? 여기 있는 정수 k의 개수 세시면 되겠죠. 그죠? 자, 425번. 직선 y는 루트 3x 플러스 k가 원이랑 만나지 않기 위한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랍니다. 그죠? 직선과 원이 만나지 않아야 되네. 그럼 결국에 또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건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원의 반지름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누가 더 커야 안 만나요? 거리가 더 커야 안 만납니다. 그죠?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커야 안 만나죠. 그러면 d를 구할 건데 원의 중심은 0,0이고 요거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고치면 루트 3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이죠. 자, 그럼 d를 구한다. 분모는 얼마야? 2분의 분자는 0,0 넣으니까 절대값 k지. 얘랑 반지름 2랑 비교를 할 거야. 그죠? 누가 더 커야 되냐면 d가 더 커야 되는 거지. 양변의 분모 곱해주시면 절대값 k가 4보다 크다가 되고요. 그러면 절대값이 상수보다 크다는 어떻게 풀어? 절대값이 상수보다 크다는? 절대값을 푼 게 플러스보다는 크다 또는 마이너스보다는 작다. 이렇게 푸시면 되죠. 오케이? 다음에 430번 가겠습니다. 29번은 뭐 패스하시고요. 자, 430번 원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10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3인 두 직선의 y절편의 곱을 구하랍니다. 접하는 직선, 접선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구해야 돼요. 그죠? 이해돼? 맞아? 그러면 직선을 구하려면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 또는 기울기랑 y절편을 줘야 되는데 이 문제는 뭘 줬어? 기울기를 줬죠? 맞아? 그럼 기울기를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3x 플러스 k라고 잡을 겁니다. 알겠어? 이렇게 잡아도 되죠? 맞아? 이렇게 잡아도 되지. y절편은 k라고 모르는 상태. 그러면 얘가 이 원에다가 접하는 거잖아.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지? 그럼 결국에 또 뭘 해야 된다 그랬어? 결국에 해야 되는 게? k 값을 구하려면 결국에 해야 되는 게 d는 r을 하셔야 된다고. 맞아?
결국에 접선은 전부 다 D는 R로 구하는 거예요. 알겠어? D는 뭐냐면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지. 자,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5고요. 직선의 방정식으로 고치면 3x-y 플러스 k는 0이다. 그죠? D는? 분모 얼마? 분모 얼마? 루트 10. 분자는 어떻게 돼? 절대값.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5 넣으시면 마이너스 플러스 k. 됐어? 요거 정리를 하시면 루트 10분의 절대값 k-11이 나오시면 되는 거죠. 그지? 됐어? 얘랑 누구랑 똑같아야 돼? 얘는 지금 뭐야? 원의 중심부터 직선의 방정식까지의 거리야. 그지? 이게 누구랑 똑같아야 돼? 반지름 얼마? 루트 10이랑 똑같이 나와야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해결하시면 되죠? 양변의 분모 루트 10 곱해주시면 절대값 k-11은 10이고요. 절대값 푸시면 k-11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면 k는 얘가 플러스 10일 때는 21이고요. 마이너스 10일 때는 1이지. 그지? 이해돼? 그래서 k 값으로 21 또는 1이 될 수 있는데 k가 뭐였냐면 y절편이잖아. 그지? 문제에서 y절편의 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정답은 21 곱하기 1 하시면 정답이겠죠. 이해돼? k 값을 구했는데 k가 y절편이야. 문제에서 y절편의 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21이 정답으로 오시면 되겠죠. 됐어? 다음에 439번으로 갑니다. 자, 439번.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 위에 점 2,4에서 접선이 직선 kx-3y 플러스 6은 0의 수직일 때 k의 값을 구하랍니다.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그죠? 그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원 위의 접선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제곱을 안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지? 문제에서 주어진 원의 방정식을 제곱을 안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x 하나, y 하나에다가 대입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2를 x 하나에 대입하면 2x, y에다가 4 하나를 대입하면 플러스 4y는 20 이렇게 됩니다. 그죠? 됐어? 그럼 얘는 이제 1차 함수의 형태로 나타내시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5가 되는데 결국에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긴 1차 직선의 방정식에 있는 k 값을 찾아야 돼요. 그죠? 어떻게 찾아? 찾으라고 문제에서 준 조건이 뭐야? 수직이래요. 그죠? 접선과 요 직선이 수직이래. 수직이라면 뭐가 만족해야 돼?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그죠? 얘도 기울기 알아보기 위해서 y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요렇게 나오지. 그지? 얘는 기울기 얼마? 3분의 k. 얘는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그지? 그러려면 k가 얼마여야 돼? 6 나오시면 됩니다. 6. 됐어? 자, 450번.
점 A 3,1에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에 그은 두 접선의 y절편을 각각 BC라 할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그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얘는 왜 굳이 그림을 그려서 푸냐면 문제에서 삼각형 ABC라는 얘기가 나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삼각형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이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될 거고요. 얘는 3,1이잖아. 그지? 3,1이면 원이랑 요 높이가 똑같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접선을 그릴 거다. 몇 개 그릴 수 있어? 2개 그릴 수 있어. 요렇게 하나랑 요렇게 하나. 맞지?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면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지. 됐어? 이거 알아보려고 그림 그린 거야.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또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3,1을 지나면서 이 원에 접하고 있는 직선들을 구해야 돼요. 그죠? 맞아? 그러면 이번에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한 것들 중에서 기울기 한 점, 기울기 y절편이 있는데 누구 알려줬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에서 누구를 알려준 상황이야? 한 점을 알려준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구해야 돼? 누구를 구해야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시킬 수 있어? 누구를 구해야 돼? 헤헤, 누구 구해야 돼? Y? 예? 누구를 구해야 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선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또는 기울기랑 y절편이 필요해. 문제에서 지나는 한 점을 알려줬어. 그럼 누구를 알아야 돼?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맞아? 그러면 기울기를 모르니까 우리가 구해야 돼. 그럼 기울기를 문자로 두고 m이라는 문자를 두고 3,1을 지난다. 됐어? 그러면 y는 mx-3m 플러스 1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뭐냐면 이 두 접선이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m 값을 구하려면 결국에 얘가 접선이니까 또 마지막에 뭐 해야 돼? 원이랑 직선이랑 한 점에서 만나니까 또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접선은 결국에 마지막에 뭐 해야 된다고? 뭐 해야 돼? D는 R 하셔야지. 그지? 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알겠어? D는 R 한다. 원의 중심은 0,0이고요. 접선은 얘지? 근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쓰기 위해서 Y를 땡겨와서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 놓고 D를 구하시면 분모가 어떻게 돼?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분자에는 절대값 0,0 넣으시면 마이너스 3m 플러스 1 이렇게 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얘가 얼마여야 돼? 얼마여야 돼? 1. 그지?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똑같아야 접하고 있는 결과가 나온다고요. 알겠어? 졸려? 그러면 이거 이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양변의 분모 루트 m제곱 플러스 1 곱해주시면 절대값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고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여기서 이제 양변 제곱하셔야 되죠? 좌변 제곱하시면 9m 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은 우변은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2차 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싹 다 좌변으로 넘겨주시면 8m제곱 마이너스 6m은 0이다. 맞아? 그러면 얘를 2m으로 묶으시면 4m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m 값이 될 수 있는 게 두 개가 나온다 그랬지? 하나는 0이고요. 하나는 4분의 3입니다. 그지? 이해돼? m이 0이면 직선이 어떻게 돼? 요 m에다가 0 집어넣으면 y는 1이고요. 그죠? m이 4분의 3이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4분의 3, 4분의 3 집어넣으시면 4분의 3x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 됐어?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는데 잘 봐. 이 점의 좌표는 얼마죠? 0,1이죠? 이해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이제 얼마야? 우리가 구해놓은 요 직선의 y 절편이니까 0, 마이너스 4분의 5지. 맞아?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이거 길이 얼마? 이 길이 얼마? 4분의 9. 아, 뭐래. 요 길이 얼마? 3.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되죠. 8분의 27이 정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숙제 잘 들으세요. 앞으로 숙제를 어떻게 낼 거냐면 혼자 내니까 혼자서 2명의 선생님 양을 다 내줘야 돼. 알겠지? 그런다고 뭐 더 많아지거나 하진 않고요. 오히려 조금 더 줄어들 것 같고 숙제를 어떻게 낼 거냐면 이제 유형을 전부 다 풀게 낼게. 알겠지? 대신에 터프랑 모의고사는 여전히 안 푸는 걸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이제 그냥 유형을 통째로 내드릴 테니까 터프랑 모의고사는 안 풀어도 되는 거야. 알겠지? 고생하셨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수업 들으세요. 뭘 봐. 아니야. 거짓말할 때 되게 못생겨지네. 원래 못생겼구나. 맨날 거짓말 하나 보다. 어우, 머리야.